네. 자, 그러면, 시간은 지금, 50분이니까, 뭐, 반까지 한 40분 정도? 일단, 7시 반까지? 네. 뭐, 하여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영어로 원래 제목은 Simple Money Rich Life라는 거예요. Simple Money, 돈을 단순하게 관리하면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CBMC에서 이제 우리 이선현 전 교육위원장님이 이걸 이제 채택을 하고, CBMC 버전으로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재정원리. 그러니까 뭐가 팍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심플 머니 리치 라이프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가 임팩트가 있는데, 삶을 부유하게 하는 단순한 재정원리가 좀 길게 풀어서 우리 역자, 우리 CBMC 분당 한양지에 우리 쪽에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이것도 네이밍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우리 CBMC에서는 이 제목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청지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지기는 뭐, 아브라함의 엘리에셀도 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요셉도 있고, 그런데 청지기는 첫째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그렇죠? 주인이 있다. 그 다음에 막히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청지기인데, 특별히 CBMC 우리 회원 대표님들은 자기 이제 주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 주인은 누구예요? 물론 내가 오너일 수도 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사업을 내가 할 때까지, 내 체력이 닿을 때까지 사업하지만, 어쨌든 또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 네가 무슨 일 하다 왔냐?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재정도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훨씬 더 이게 심플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소개는 저는 뭐 기업에도 한 20년, 뭐 컨설팅, 대학에서 경영학 가르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저기 계신 우리 전 대표님은 뭐 은행에서 본부장까지 하셨으니까 뭐 재정이라면 뭐 전문가시고 다 사업하셨으니까 다 이 돈 관리에 대한 다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를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뿌리를 이렇게 뭔가 욕되지 않게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제물포항에 들어오셨을 때 1885년 일본을 거쳐가지고 이수정 할아버지하고 일본에 우리 조선통신사 갔던 분들이 또 일본 성경을 번역했어요. 조선말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는데, 85년에 들어왔는데 벌써 조선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또 일본서 만들기 전에 누구냐? 서상윤, 백홍준, 김명호, 뭐 이제 이응찬 이런 할아버지들이 만주에 거기 존 노스 맥킨타이어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하다가 조선 선교하려고 거기서 만주에서 있다가 이제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홍삼장수였는데 이분들이 콜레라 걸렸어요. 거기서 치료받고 났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갚아줄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 조선말과 조선 역사를 가르쳐달라. 우리는 영어를 가르쳐주겠다. 해가지고 1882년에 마태복음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책이 비싸니까 권서인이라고 지게에다 책을 내고 파는 거야. 그래서 1882년에 최초의 우리말 성경이 생겼고, 그 다음에 85년에 들어오셨으니까 일본에 그 다음에 생겼는데 그럴까 들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상윤 그 할아버지 후손은 누구냐면 세문안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세문안교회 그 조그만 이제 기와집 하나에다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서상윤 할아버지도 거기 장로가 됐고, 백공전 할아버지도 장로가 됐는데, 이제 그 서상윤 할아버지의 4대 손이 누구냐?
경실련 했던 서경석 목사님이 4대 손이에요. 그리고 저기 그 형님이 서경덕 장로님이 성서공회에 근무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역사를 찾으러 세문학교의 역사관에 가서 서경덕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100주년 CD 뭐 이런 것도 사진도 가지고 그랬는데 그 왜 서경석 목사님이 중국 동포들 그렇게 많이 선교를 하셨나? 고향분들이 고향분들 다 그 할아버지가 거기 살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저희는 이제 6.25 전에 땅 뺏기고 피난 와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좀 뭔가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해보자. 자, 교수님 뼈대는 시간에 네, 뼈대가 좀 튼튼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삼성 테크노밸리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대학교도 맨 땅에 헤딩, 군대 교회도 맨 땅에 헤딩, 지금 또 새롭게 또 대학 캠퍼스 개척도 맨 땅에 헤딩. 그런데 이게요, 군대 교회 맨 땅에 헤딩만 잠깐 말씀드리면 한 80명 조그만 부대에 창고 개조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민간인 목사님 그만둬서 제가 거기 이제 어떨 계를 갔어요. 그래서 13년이 됐어요. 그런데 80명에 지금 청년들이 3% 복음화율, 그럼 2.4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3%면. 청년들 80명, 60명, 지금 60명에 3%면은 1.8명 나와야 되는데 35명이 나와요. 지금 35명. 그럼 60명에 6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늘 그랬냐? 아니에요. 처음에 가니까 2, 30명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고 가니까 40명이 나오고 어떻게 됐냐, 이게. 그랬더니 코로나 때 이제 이 장병들이 그 인터넷으로 종교 이런 거 써내면 20주를 써내면 휴가를 2박 3일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한 거야. 왜냐면 코로나 때 아무도 못 가니까 그냥 생활 가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그 예배 참석하거나 절에 참석을 하면 한다. 40명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냐? 너희들이 코로나 때 사람 못 보다가 이제 코로나 해제되고 민간인 목사가 와서 이렇게 온 거냐? 그랬더니 그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절에 이제 교회는 항상 부대 안에 있고 절은 바깥에 있고 천주교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 종교에서 나갔던 애들이 농땡이 친 거야. PC방에 갔다 걸렸어. 그래갖고 믿음이 좋은 이제 이 여단장님이 이거는 아니다. 그 마일리지 이거 너무 그거는 좀 아니다. 마일리지 폐쇄했어. 자, 그런데요. 제가 40명이 나오니까 우리 용사들한테 그래서 너네 코로나 전에 우리는 여기 밴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여단대에 나가면 대대급도 이기고 휴가 막증 받고 그랬으니까 다시 우리 밴드를 만들자. 바이올린도 있고 기타 드럼 다 있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다 제대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형제들 데리고 하려니까 금방 안 되잖아. 2달 걸렸어요. 2달. 얼마 드냐? 그러니까 다 한 100만 원 듭니다. 100만 원 없고 여단의 교회에다가 돈 좀 주세요. 50만 원 줄 테니까 해보라고. 기타 줄 갈고 해서 했어요. 2달을 졸라가지고 7명, 8명이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찬양하고 40명 예배했는데 마일리지 폐쇄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그 7명, 8명 찬양팀만 나오는 거야. 걔들이 나서 찬양하고 또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고. 내가 만약에 2달 동안 그 찬양팀을 안 만들었으면 나는 혼자 가서 몇 주 가다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교회 문 닫고 나는 이제 그 교회를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아멘. 교회 죽을 뻔했어요. 교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7만 교회에서 1만 교회가 뭐 문 닫았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자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이고요. 자 여기서 이 밥 루티치라는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돈 관리가 예배 행위라고 믿는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이에요.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인데 그걸 뒤에 가서 내가 이제 설명할 건데요. 제가 구호를 이제 돈 관리는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관리는 예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중에 이거 뭐 이단이야 뭐야 돈 관리가 예배라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좀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종이 한 장, 물 한 방울도 아낀다. 나는
나는 가능한 모든 걸 아낀다. 그러나 그리고 나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건 예배고 우리가 사업하고 이런 거는 그냥 사업이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이 예배라면 어떻게 여기서 탈세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여기서 내가 편법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하나님 앞에 코람되오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이제 뭐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책이 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부여지는 뭐 그 훈련 없을까? 돈에 대한 기존 프레임을 바꾸고 재정 구조를 새롭게 뭐 할 수 없나? 뭐 마이너스 재정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성취한 경험적 재정 원리가 있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함, 뭐 삶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실전적 지혜 가득한 뭐 그런 게 담겨 있다고? 이거는 이제 예스24에 이 책을 소개하는 것에 내가 퀘스천 마크만 붙인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그런데요, 지금, 저는 우리 여기 계시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개인 재정의 관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내가 대학에서 어디서 가르치나 했더니 지금 저기 옛날 그 가정관리학과, 네? 가정과 있잖아요. 가정과. 네. 요새 뭐 생활과학과인가 무슨 그렇대요, 그게. 네. 거기서는 그런 거 좀 한대요. 왜냐면 가계부나 뭐 그런 거 뭐 하는 게 좀 있나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거를 자기 해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자기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에 5천만 명이 이거를 청취하면서 그 상담을 다 해주고 그런 거를 자기가 15년 동안 한 거 책으로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제가 이제 개인 재정 관리에 대한 거를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10여 년 전에 크레이그 힐 목사님이라고 미국 침례교회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재정 관리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대전 침례교회에 와서 특강하시고 세미나 하시는데 갔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출판사에서 이제 요거 인쇄하고 출판해서 나오고 그랬는데 크레이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 뭐냐면 굉장히 얇아요. 얇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재정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있는데 실천적인 것보다는 원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 지금 장로님 됐는데 네. 이분이 이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하시고 하라고 11조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돈 버는 얘기를 많이 못하죠. 근데 목사님 일단 뭐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다 이중직하고 막 하니까 실전에 뛰고 있지만 옛날 또 우리 목사님들은 그 목회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셨는데 근데 이게 교회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공론화시킨 공이 크다. 우리 교계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개인적인 감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객관화시키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한편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어쨌든 자 그런데 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이제 그런 재정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바브리투치 이 사람 누구냐 뭐냐?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고 이 심플 머니 리치 라이프라는 책은 뭐 타임이나 뭐 야후 파이낸스나 뭐 기타 등등에서 많이 소개됐고 이 사람이 이분이 부부하고 린다하고 밥 로티치 린다 로티치하고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는 입양을 했다 그래요. 이분의 삶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번역하는 분은 분당 한양지의 우리 조계진 대표님이 저 오늘 이렇게 제 순원이었는데 이제 이걸 번역해서 저한테 이거를 추천사 써달라. 근데 내가 1년에 6만 종의 책이 나온답니다. 한국에 6만 종. 그 6만 종이 나오는데 그 책이 어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는 사실 정말 이건 가물에 콩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책만 팔아서는 안 되고 내가 이거를 같이 마케팅하고 같이 강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 저자 우리 조기 집사님도 경영학과 나와서 무역사 다니다 자기가 무역 사업을 했는데 자기도
망해가지고 빚 갚고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시 재기하는 과정에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공감을 갖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밤로티치도 아직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책이 목차를 보시면 간단해요. 딱 4부. 첫째 1부가 저축하라. 저축하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하고 저축하 2부만 할 거예요. 우리가 한 4번 정도 나눌 건데. 그래서 이제 1, 2, 3장에서 한 11장 있어요. 그러니까 2부는 뭐냐? 돈 벌기. 돈 버는 거 모르는 거 있어요? 돈 버는 사람 있어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자가 경험한 걸 썼고, 3번은 뭐냐면 기부하는 거. 기부하는 여기는 헌금도 있어요. 기부가 일반적인 기부와 헌금을 포함한 기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부하는 삶을 살까? 마지막이 뭐냐면 모든 것을 즐겨라는데 여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가 들어가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을 지키고 삶을 즐길까? 그러니까 4부가 돼 있는데 이 저자가 그러면 총 10장 뭐 5장에서 한 30장이 돼요. 그런데 저자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1부의 마지막 빠른 시작을 해서 5가지 챕터를 뽑았어요. 2부 5개, 3부 5개, 4부 5개 빼면 5, 4, 20. 20 목차만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21일차 결론. 딱 하니까 요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미국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가 이제 이게 계약해갖고 뭐 삼성, LG, SK 했는데 강의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조직화를 참 잘해. 그래서 그러면 일부를 월화수목금 5일, 일부 저축하기에 한 5가지 핵심을 하루에 하나씩만 공부해 보는 거예요. 책을 지금 거꾸로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찾아서 제가 이제 강의한 거를 그대로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2주차 1주차 저축하기 5일, 2주차 돈 벌기 5일, 3주차 기본금하기 5일, 4주차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기 5일 하면은 5, 4, 20 한 달이잖아.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딱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도 했지만 교육 영업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영상 1일차만 5분, 2일차 5분 뭐 이렇게 영상한 거를 카톡을 보내드리고 제가 리더십 스쿨에서 이거 강의했을 때 거기 아주 열심히 반응하신 분한테 이 책을 드리고 선물 드렸는데 그분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댓글로 자기 실천을 써준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보내드릴 거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나도 그럼 이거 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 그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야. 그럼 다음 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맥 놓고 내가 1일차 뭐 하면 내가 보니까 전에 하신 분들이 한 거 보면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것도 내가 이제 한번 애프터 서비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한 달 동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알리기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렇게 했는데 방송인 목사님도 이 책을 드리고 이걸 이제 좀 추천사 부탁했더니 여기 이제 그 빨간 줄이 이제 핵심이라고 내가 이제 표시했는데 저축과 빚 문제, 빚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사실은 뭐 사업하는 뭐 빚이라는 건 정말 이게 어떻게 정말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어떻게 이 빚을 줄여 나가야 되는가.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기부. 근데 여기서 기부 목표라는 게 나와요. 기부 목표. 기부 목표? 기부를 목표를 세운다고? 저자도 처음에는 그게 황당했죠. 그러나 그렇게 계획 세울 때 그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 이 목사님이 읽고서 그런 이제 핵심을 집어주셨어요. 자, 뭐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거를 배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자. 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책의 이제 서론 부분이 되는데요. 이 밤 로티치가 젊은 나이에 이제 뭐 은행 다니고 돈 벌고 막 그래갖고 이제 막 이 오픈카, 컨버터블 카를 타고 막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가 차가 섰어. 그래갖고 이거 뭐지? 근데 우리는 지금 출동 서비스 전화 와서 해주는데 미국은 없으니까 차를 막 밀고 막 사람 보러 막 지나가고 막 근데 지금
저 월세 내려가야 돼요. 월세 내려가는데 지금 엄청 가야 되는데 늦으면 또 거기다 또 페널티 매겨 또 주인이요.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차는 고장 났지 가지는 없지 막 그러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어요. 나 이거 뭐지? 그럼 자기가 이제 이 재정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내 인생이 뭐지? 그랬는데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대로만 했구나. 내가 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 혼자 생각대로만 했구나 하면서 15년 동안을 한번 자기가 성경을 찾아봐 읽고 또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한 거를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드디어 그 은행 다녔던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팟캐스트로 5천만 명이 상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집대성한 게 이제 이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개정교육이 잘못됐다. 사실요, 저는 이 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 책을 좀 우리가 이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야, 너 말이야, 이거 좀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알았어, 나 다 알아서 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빠가 이거 책 한번 읽어보면 괜찮은데 너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은 책 한번 읽어보면 그럼 뭐 읽다 보면 자기가 마음에 오면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 옳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를 실천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들 낳고 손주 낳고 이제 사는데 걔도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독립적으로 재정관을 사는데 아버지가 이거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한 거 가지고 아들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집 방에 있더라고, 이 책이. 지가 샀어, 아들이. 그래서, 기특하네. 그래도 하나씩, 이게 며느리하고 하나씩 줬는데,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정말 우리가 훨씬 더 재정관리 잘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해야 될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강의를 한 게 우리 군대교회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종이 한 장, 물 한 컵도 아낀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은 모두 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 응?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인 거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 되는데 청직이가 아무리 부자 되면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담론도 아니고 또 이게 무슨 막 돈을 벌지 못해서 내가 막 수침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두쇠가 되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독립적이고 평안함을 누리는데 아마 이 저자는 영어로 simple money, rich life라고 그랬는데 돈 관리를 잘하면 부유한 삶이 된다는 그 리치라는 게 물질적인 리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리치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하나님 나 돈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얘기다. 자, 이 책에 이 얘기 나와요. 마이크 타이슨이요. 한 10여 년 복싱 선수 했겠죠? 4억 달러를 벌었대. 4억 달러. 내가 이게 작년 가을에 1,300원씩 곱했어요. 4억 달러는 5,200억. 평생이 아니죠. 그게 20살부터 30살까지만 해봤자 10년에 5,200을 버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경기가 1997년 에반도 홀리필드하고 타이틀 매치 했는데 얻어맞으니까 귀를 물어 뜯어가고 3라운드에 실격. 그러니까 3천만 달러. 그때 1,400억이면 390억. 400억. 그럼 5,200억, 400억이면 5,600억. 근데 파산했어요. 아니 5,600억을 벌었는데 어떻게 파산을 하냐고 이게. 어떻게 파산했을까요? 람보르기니 대저택 이런 사람들은 또 스포츠카 이런 명품 차도 수십 대씩 사고 전국에다 호텔 체인 리조트 이런 거 사고 말이죠.
다이아몬드만 선물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상 나거나 방출 나가면 그날로 그냥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통계해 보니까 제가 통계를 냈는데 NBA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평균 연봉이 뭐 한 30억. 네? 그다음에 미식축구 선수 NFL 이런 선수도 뭐 한 뭐 30억, 50억을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이. 근데 그 선수들의 약 60%가 리그를 떠난 지 5년 안에 파산한다. 연봉이 30억이면은 5년만 해도 150억이고, 그렇죠? 몇백억을 버는데 어떻게 은퇴하고 5년 만에 파산하지?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돈 관리가.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하러 가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그 설교 예화를 들었어요. 딱 시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떤 대학 유명한 선수가 농구 선수인데 대학 때 프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프로 들어가갖고 이제 얼마나 잘하면 프로에 바로 갔겠어요? 그래갖고 막 연습하고 막 내가 이제 성공하겠다 막 했는데 어느 경기 가가지고 그 저녁 때 쭉 호텔에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방을 딱 들어가서 열었더니 웬걸 이 안에 선수들 떼거지로 마약 먹고 집단적으로 간에서 섹스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이 친구가 거기 가서 뭘 탁 여니까 그 장면을 본 거야. 그 순간 뭐라겠어. 그 친구도 안에서 들어와 그랬겠죠. 들어와. 근데 내가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순간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문 닫고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왕따지. 농구라는 게 5명이 하는데 얘는 패스를 해내지 얘가 어떻게 하냐고 얘가. 근데 걔는 그걸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그 팀이 하위에서 중위로 해서 최상위로 갔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그는 거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했대요. 내가 그때 들어갔으면 나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돈 많이 버니까 뭐 몇십억 백억 버니까 뭐 그냥 쓰고 뭐 그냥 즐기는 거지 뭐 걔들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에 보면 그 도널드 리즈라는 그 젊은 그 어떤 청소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월급 받은 거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백규칙을 지킨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크레글 목사님이 유대인의 재정 원칙에 뭐 이런 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질 때 이게 뒤주잖아요, 뒤주. 농사 쌀을 거기다 이제 담아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겨우내는 먹잖아요. 이제 다음 추수 때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뒤주가 큰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항아리를 4개로 이렇게 나눈대, 4개로. 그래서 이거는 생활비 항아리, 이거는 애들 교육비 항아리, 이거는 뭐 헌금 항아리, 이건 미래 투자 항아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생활비 항아리에 있는 것만 생활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있는 것만 교육비 쓰고, 헌금할 거는 헌금 쓰고,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장 하나로 만약에 그냥 막 카드 쓰다가 월급 오면 슉 나가고, 월급 오면 슉 나가고 이래 되잖아요, 이제. 재정 관리가 안 되면. 근데 이분도 도널드 리즈는 청소부가 얼마나 벌었겠어요? 뭐 몇천만 원 벌었겠는데, 이렇게 생활비와 저축과 뭐 투자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구분해갖고 철저하게 그걸 해갖고 나중에 부유한 삶을 살았다. 투자도 하고 투자 수익도 가지고. 그러니까 5,200억, 5,600억 번 사람은 망하고 1년에 몇천만 원 번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았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재정 관리 차이다. 저자는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뭐냐면 결국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자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들도 나한테 하면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저도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뒤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한 80점 정도. 내가 막 공부하고 열심히 산 건 좋았는데, 내가 투자 같은 걸 좀 더 전략적으로 했으면 내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조금 더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막 해외여행 내가 이제 회사에서 출장 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면,
500만 원 가지고 막 회사 출장 가갖고 막 회사 돈 받아가지고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갔다 오면 나만 갔다 미안하니까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랑풍선 그럼 한 20만 원이면 한 9박 10일 유럽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상품 있잖아요. 그 500만 원은 다 우리 네 식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뭐 아깝지 않은데 두 번 하나만 갔다가 나 조금만 좀 사놓을 걸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그럼 일부로 하면 그래요. 일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건 이제 서론이에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저축하는 것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저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이 저자가 아내 린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새벽 3시에 까나리 앓고 막 거실에서 울고 막 그래서 왜 그래 그랬는데 피부에 막 발진이 막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뭐 여러 이제 우리 네이버 검색해보고 유튜브 보고 뭐 약국 가보고 별걸 다 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비 남편이 그랬어요. 뭐 다도 안 되는데 혹시 저기 친구 산부인과 의사 있잖아. 거기 한번 가볼까? 아이고 안 돼. 뭐 다 했는데 안 될 거야.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이제 진단을 다 해보고 임신 전후에 약을 끊었는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몸에 이제 출산 후에 이거하고 이제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들은 출산 전과 후가 신체 변화가 있는데 약을 계속 먹냐 끊냐 뭐 이런 것도 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드바이스 해준 대로 했더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걸 다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나는 안 돼. 돈 관리 안 돼. 이렇게 포기하거나 나는 더 좋은 방법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번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축하기에 5개씩 나오는다 그랬잖아요. 5개씩. 그다음에 돈 벌기에 5개. 이렇게 핵심 5개씩만 뽑는 건데 자, 이제 첫째 저축하기에서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쓰고 있지? 이거를 이제 탐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표님 우리 옛날에 여성동화 여성 중앙 이런 거 연말에 12월로 가면 내년도 이제 가계부 이렇게 특집으로 주죠. 부록으로. 그럼 막 그때 사가지고 1년도 쓰잖아요. 그 가계부를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 걸 탐색하잖아요. 사실 기업회계는 그 다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업회계는 기본인데 개인 재정 관리는 그냥 내 월급에서 알아서 쓰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방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personalcapital.com이라는 그 미국에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앱을 내려받으면 이 모바일 이 가계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역자 우리 조기진 대표님이 우리나라 그 앱을 찾아보니까 똑똑 가계부, 편한 가계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똑 가계부를 플레이스토어 우리 이제 휴대폰에 그 앱 내려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똑똑 가계부를 치면 그 앱이 있어요.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 휴대폰이 내 인증이 돼 있어갖고 내가 거기 카드랑 이게 다 돼 있잖아요. 내가 모바일 뱅킹 하잖아요. 그럼 얘가 내 카드랑 다 연동이 돼. 그래서 내가 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똑똑 가계부 앱만 내려받으면 내가 카드가 쓰면 글로 가계부로 다 들어와. 그래갖고 생활비 식비 쫙 치면 쫙 나오고 문화비 쫙쫙 나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똑똑 가계부를 하나 내려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대표님들이 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내려받으시면 내려받으시고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어려워. 어른들은 앱 내려받고 막 복잡해.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은 통장을
이제 종이 통장을 이제 항상 그냥 찍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은행에서 모바일 뱅킹 많으니까 종이 통장을 없애려 그래도 못 없애는 게 어른들이 그거 있어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른들은 여기 통장 수입 지출을 거기다 체크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바일 뱅킹 하든지 가계별 쓰든지 뭘 하든지. 자, 근데요, 이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근데 순서가 가축이 먼저 나오고 은과 금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의 화폐가 뭐냐면 가축이에요. 물물교환인데 가축인 거예요, 가축. 그리고 그때는 금보다 은이 재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어서 내게 두고 너게 주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는 게 은과 금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가축이 더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어떤 목자가 있는데 내 양이 지금 뭐 몇백 마리인데 오늘 이제 풀어 먹였어요. 이제 밤에 이제 우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지금 뭐 100마리인지 뭐 150마리인지 몇 마리인지가 정확히 들어왔는지를 다 쉬어보고 체크하고 해서 문을 닫지. 어느 목자가 야야 들어와고 야 다 들어왔어 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서 자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자가. 그게 다 돈인데 그걸 철저히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다윗은 말이죠. 밤에 일 있다가 들어와서 잡아먹을까봐 털 옷을 뒤집어 쓰고 양우리 앞에 지킨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내 지출을 탐색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저축에 치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칼 피어스라는 수학자가 성과가 측정되고 보고되면 개선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를 지금 쓰고 있고 얼마가 지금 마이너스고 얼마가 뭐 되는지를 항상 탐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그림으로 지출해서 뭐 고정비, 변동비 뭐 해서 통신비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딸도 전에 보니까 엄마가 그래요. 옷을 사면 똑같은 걸 몇 개를 한꺼번에 사고 뭐라면 몇 개를 한꺼번에 사고 막 이런데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옷을 몇 개 사냐? 그리고 또 사는 거를 또 잊어버려 또. 그리고 또 사고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입어 그걸 또 이제 안 입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제 그러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너 이거 좀 듣고서 개선 좀 해보자. 그랬더니 요새는 또 좀 뭔가 달라졌는데 우리가 이 젊은이들한테 이게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은 후진국에 태어났어요. 후진국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후진국에 태어나갖고 옷도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 하나 사준 거 그거 그냥 한 계절 입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만약에 어디 가서 콩고 먹다가 불태가지고 하면 되게 혼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근데 지금 한 40대는 중진국에 태어났어요. 중진국. 그때는 뭔가 조금 이제 물자가 돌아가니까 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브랜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진국에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20살 미만. 우리 군대에서 보면 애들이 깔깔이고 뭐 이런 거 다 안 가져가. 다 버려. 그냥 다 버려요. 우리 옛날에 제대로 깔깔이 필수품, 야전자면 필수품, 예비군 훈련 가려면 그거 반드시 입고 다녀야 되고, 워크아웃 다 해야 다 반드시 기본인데 깔깔이 다 버리고. 뭐 요새 군대가 너무 좋아졌어. 축구화도 막 이런 거, 군용 축구화도 나눠주는데 안 하는 애들은 새 거 다 버려요. 그럼 내가 버리는 거 좀, 이게 좀 이렇게 모으자. 그래서 우리 동남아시아 선교 갈 때 그거 얼마나 좋으냐 그런 거. 그걸 좀 얻어가지고 좀 그런 데 좀 보내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리 자산인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은 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아빠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자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저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 부채를 줄여서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 그거를 이제 이 부채를 줄여서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를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채를 줄이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저축하는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지출 탐색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다이어트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내가 전에 저는 뭐 일전에 축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 그냥 운동 열심히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더니 석박사 공부하면서 밤에 막 힘들게 와서 먹고 자고 막 그러니까 몸무게가 막 1, 3, 4도 막 제가 한 80kg 정상인데 89kg 갔어요. 7, 8년을 석박사 공부하면서 밤에 힘들어서 먹고 자고 막 맨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105가 110이 돼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내몸교육 프로젝트 6개월에 10kg 감량 유태호 박사님 서울대 가정의학과 거기서 쓴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저울을 사라. 저울. 그 저울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아침 먹고 올라가고 그때만 해도 그거 하기 전에는 여자들이 뭐 밥을 먹어 뭐 몇백 그램이 늘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줄고 그 피곤하게 어떻게 사냐.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 이게. 에?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녁마다 간식 이런 거 안 먹고 오이나 당근 이런 거 먹고 야식을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6개월에 10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저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이어트 할 때 그렇죠? 자기가 그거를 체크하면 이게 탄력받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채를 줄이고 자기가 자본을 늘려서 관리할 수 있는 걸 늘려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정리할게요. 세 번째는 저축하는데 이게 이제 내 의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뒤주에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생활비, 교육비, 그 다음에 뭐 헌금, 여기다 이제 미래 투자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동이체 시켜서 통장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카드는 요 카드만 생활비 카드만 쓰고 이렇게 다 우리 웬만한 어른 다 그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통장에서 그냥 하나를 막 쓰는 거지. 그리고 카드도 지금 여러 개를 갖고 다니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막히면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이제 파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자기 의지에 맡기지 말고 자동이체 시켜서 자동화에 맡기면 내 의지랑 관계없이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세금 징수.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세금을 근로소득세 뭐 이런 거 원천 징수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체크로 이제 세금을 은행 가서 내고 뭐 체크로 이제 수표 끊어서 뭐 이제 구세청 가서 세금 내고 하던 거를 2차 세계대전 전쟁하는데 이제 이 세금이 이제 잘 안 거치니까 미국에서 완전히 모든 근로소득자한테 원천 징수를 그냥 떼는 거예요, 이게. IRS에서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자동으로 세금을 미리 떼니까 전쟁하는데 세금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먼저 떼니까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뭐 공제 뭐 하고 카드 쓰고 뭐 해갖고 뭐 얼마를 이제 환급받는 제도가 그래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 시키면 세금 건도가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자기 이 통장 관리나 이런 것도 자동화 시켜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오늘 한번 5일차까지 가볼까요? 그러면 한 2개 남았는데 하고 뭐 질문 있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돈은 개울에 있는 물 같다. 자기 집 뒤에 개울물이 흐르는데
그냥 비 많이 올 때 막 그러다가 비 안 오면 쫄쫄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물을 쓰려고 하면 물이 다 없어. 그래서 자기가 댐을 막았대. 그러니까 물이 비 오면 그걸 막아놨다가 이제 이게 가물어도 막은 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본부장님, 뱅크가 뭡니까? 뱅크. 뚝이잖아, 뚝. 뱅크라는 게 뚝이잖아, 뚝. 뚝에서 물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뱅크가.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뭐야? 돈을 가둬가지고 그거를 유용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거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책임감.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쉽게 만들어.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막 이제 정말 내가 핵심적인 게 뭐지? 파레토 법칙. 20%가 80%를 좌우한다. 거기 보면은 내가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그 돈을 헤프게 쓰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지? 라는 거를 그 핵심 20%를 찾아내면 그것만 제대로 통제하면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마이크 타이슨 얘기했잖아요. 마이크 타이슨이 5,600억 이게 1,500억 곱하니까 6,000억이 넘어가요. 6,000억 원, 우리나라 돈 6,000억 원을 그 사람이 파산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카드가 없었다면 그 람보르기니 하나 얼마예요? 람보르기니는 얼마예요? 한 100억 됩니까? 100억을 만약에 내가 차를 사러 갈 때 카드 한 장 딱 긁으면 되는데 현찰로 내가 만약에 이걸 지고 갔다면 5만 원짜리를 막 산더미 같이 지고 갔다면 그거 5천, 6천억을 파산하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안 쓰고 기프트카드 쓰고 심지어는 현금 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핵심적인 거를 내가 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쉽게 만들려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5번째. 네. 그러면 무슨 뭐 지출 탐색하고 뭐 자동화시켜서 나누고 말이죠. 뭐 체크카드 쓰고 뭐 현금 쓰고 말이지. 이거 어떻게 이거 힘들어서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그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이브된 돈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미래에 투자되는 거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뭐가 좀 비행기 조종하는 그걸 배우고 싶대요. 경비행기 조종하는 거를. 근데 맨날 돈이 해프니까 돈이 모이질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해보니까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 경비행기 조종하는 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새로운 미래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자기 투자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이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몇 번씩 사고 입자고 넣는 거를 몇 번을 하면 그게 돈이 쌓이면 그게 낭비가 되는데 그런 걸 아끼고 모으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거 이제 돈 벌긴 다음 주에 하고요. 본부장님 지금 뭐 너무 이렇게 그냥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이 개인 돈 관리가 어때요? 잘하는 편입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우리 전 대표님? 은행이셨으니까. 네, 은행이셨으니까 어때요? 돈을 좀 쉽게 쓰는 편이죠, 젊은 애들. 나이 많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후진국에 태어났고 밑에는 중지국, 지금 선진국 태어났으니까 뭐 그냥 언제든지. 때로는 또 모는 이런 게 머니 게임을 생각하는. 머니 게임으로. 자기가 힘들게 돈을 벌지 않으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쉽게 벌 수 있으니까 뭐 그걸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궁상 떠냐 뭐 이런. 주식도 사실은 ETF라든가 간접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냥 기동량으로 해서 무리하게
투기라는 투기 엮을리죠. 그러니까 실적도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거래도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벌써 뭐 2차 전진이 뭐 이래가지고 실적도 안 나오는 주식에 몰빵하고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생각하기를 저 카메라 좀 들고 와요. 이쪽 말씀하시기 좀 찍게 좀 들고 와봐요. 10원 투자하면 10배 안 들어오니까 30원, 20원 제일 위험한 것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가용을 보는 골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내 아들한테도 네 연봉의 50% 이상은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이쪽으로 오세요. 리스크를 안 보가죠. 그런데 이제 젊은 애들은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저쪽 돌려요. 돈을 무섭게 하고 반대로. 자, 우리 지금 우리 여기 대표님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대표님이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 좀 돈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유 제자님. 네, 전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요. 제 아들도 늘 알려주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돈 버는 일이다. 아하. 네, 아들 녀석이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해보니까 뭐 힘든 일도 해보니까 이제 그 돈 버는 일이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는 알았어요. 아하,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 쉽게 조금 투자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게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어서 돈을 쉽게 벌어서 이렇게 쉽게 쓰는 것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인지 아니? 근데 아빠가 돈 버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난 돈 버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네. 아빠가 해보니까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되게 아하. 힘들더라.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돈을 벌게 되더라. 아하. 그러니 너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연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네,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군대를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백혈병은 완치가 되고 어허. 군대를 못 간대요. 근데 이 녀석이 군대 가서 월급 모아서 3천만 원 벌어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냥 가겠다. 네, 군대 가서 안 가도 되는데 가겠다. 네, 월급이 되게 많으니까 어차피 1년 6개월 갖고 군대 가서 돈 벌어갖고 군대도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건강도 생각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게 되니까 야 그럼 군대 안 가고 네가 3억을 벌면 되지 않냐. 근데 아빠 어떻게 3억을 벌어? 얘기했잖냐 사람의 마음을 얻어. 예.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뭐, 오늘 그냥, 예, 그냥 내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얘기나 뭐, 자유롭게, 뭐, 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올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아하. 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돈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잘 사용을 했으면 이런 재정 관리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잘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마냥 있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낭비를 많이 하고 뭐 좋은 일에도 많이 썼지만 필요하지 않는 데도 많이 쓰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애들이 다 유학을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물질에 대해서 필요한 걸 다 보내주고 했지만은 애들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잘 하는 것 같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들딸 다 시집장가를 갔지만 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줬는데 그 대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대출이 많다 보니까 애들 공부시키는데 그 이자가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다른 데로 바꾸고 싶어도 뭐 강남 같은 데에 많이 올랐지만 그렇지. 뭐 고양시 안에는 별로 오르지도 않고 잘 매매도 또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또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거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던 애인데
그 애들 학원 같은 거 못 보내더라고요. 못 보내고 거기에 이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애들한테 쓰지 못하고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데 그래도 애들이 잘 그거를 그렇죠. 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전회장님, 뭐 그냥 유대인의 쌀떡 4가지 네. 쌀떡에 대해서 참 공감이 가는데 항상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한 군데 넣어놓고 드럼을 쓰고 드럼 쓰고 바쁘지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은행 가서 통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데 그거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저 똑똑하게 내려받으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 안시부는 통장을 몇 개 만드셨는지. 가격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통장을 있지요.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자동이체만 해놓으면 돼. 자동이체만. 통장을 짜서 분리를 시켜. 분리를 시켜놔야죠.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몇 개 이렇게 막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줘요. 옛날에는 그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냥 한 10년 전인가부터는 그 개인별로 지금 통장을 우리는 통장을 목적 통장을 그렇죠. 그걸 나눠서 쓰면 되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주긴 해주는데 막은 안 해주더라고요. 자, 우리 대사님 어떠세요? 오늘. 저는 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네. 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월급 주는 것을 다 쓰고 뭐 저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하질 않았어요. 생각지도 안 하고. 아, 중동의 산유국에 근무하셔서 좀 그러셨 그런가? 대한민국 거기 성의가들 나오는데 살으셔서. 그런 거는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재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 뭐를 이게 저축을 해서 뭐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생각도 없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카이로 가가지고 네. 카이로 가서 그때 그 삼등서기관 월급이 해외 근무 수당까지 합쳐가지고도 그때 한 얼마 정도 했을까?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년 동안 카이로에서 근무하고 와가지고 네. 서울에 이제 집이 없었으니까 네. 개포동에 29평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네. 우리 장인어른이 네. 저 포일리에다가 네. 33평을 산 거예요. 포일리가 포일리 평촌. 아, 평촌. 개포동에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포동에 여러 평짜리를 샀어야 맞는 건데 전혀 그런 것에 이제 감이 없었으니까 뭐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참 그래서 돈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없다. 인연이 없는데 그걸 관리를 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자녀들은 어때?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 이 딸 2명 결혼할 때 내가 3천만 원씩밖에 안 줬어. 3천만 원. 결혼 전 아주 나야 좋네, 뭐. 그랬지. 많이 주면 뭐. 3천만 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 지금도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큰 딸은 지 남편이 이제 SK 사무니까 그래 잘 살고 둘째가 좀 시원하잖아요. 그 사위가 인테리어 홍대 건축가 나오고 인테리어 한다고. 우리 딸도 그래픽 디자인 같이 하고 있는데 요새 인테리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좀. 뭐 공무원이 뭐 사실 뭐 공무원이 뭐 맨날 월급 또박또박 그 생활비하기 바쁘지 뭐 있어요 사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저 우리 둘째 딸은 이제 애기 저기 혼자가 2명이고 네. 그래서 걔가 좀 걱정.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 보험자님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잖아요. 복. 오복 해가지고 복.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사상이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저의 모든 모든 것 때문에는 그냥 상당히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하려면 돈을 잘 핸들링하고 돈을 잘 만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네. 내가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운이고 복이 있으면 돈이 있는 거고 복 없으면 돈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가 관계 없는 거라고 얘기 우리나라 생각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대부분이 깔려 있어요. 아, 사실. 그렇죠. 유태인들은 성인식 하면은 그렇죠. 성인식 하면 거의 대부분의 네. 그 성인식 한 그날 그 애한테 네. 1억 가까이 돈이 생겨요. 걔들은 그때부터 그걸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 연애를 잘하고 아. 축구도 많이 해본 사람이 축구를 잘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 관리도. 돈도 많이 다루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고 뭐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 동료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때 왜 돈을 뭐 함부로 쓰기도 하고 뭐 투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한 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사고가 아닌 거죠. 그런 것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한테 잘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자, 그다음 우리 조준미 회장님. 예. 네. 저는 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봤는데 저는 뭐 이거 지금 우리 백 교수님 얘기 딱 들었는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 버는 법을 하는 게 아니라 쓰는 법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버는 법이나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면은 돈 버는 법 쪽을 더 많이 가르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버냐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저는 아까도 나도 그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 때 먼저 얘기해서 유태인들은 그 아이들한테 돈 버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쓰는 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아이들 13살 되면은 그 소인식을 해가지고 그 부모가 그때 그 이벤트 있을 때마다 돈을 준 거를 걔들한테 그냥 재정을 넘겨줘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대신 이 아이가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를 부모하고 상의하겠지만 그거는 부모도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저희 큰 손자가 지금 만으로는 이제 4살이고 2020년생이니까 이제 5살 좀 이제 올 가을 되면 5살 되는데 저희가 걔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100일이다, 뭐 돈이다, 뭐 돌발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부모도 뭐 자기가 뭐 걔 앞으로 주식 사오는데 지금 4살 됐는데 총 걔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게 2천만 원이 오. 걔 앞으로 돼 있는 거. 오, 엄청나네. 그래서 걔 이제 아니 걔 앞으로 돼 있는 게 걔 앞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부모도 보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는 그런데 그 아빠는 아이들 둘 키우고 손자 둘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는 어떻게 되냐? 그 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우리 회사에서 월급 주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전업주고 이제 아이 둘 키우니까 전업주고 있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버는 거보다 이 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사회교회도 저기 아까 그 왕의 재정 이거 해가지고 지금 청지기 아카데미 극동방송을 있죠. 그 저희 교회 그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재정이 중요하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백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까 그동안 관심 갖고 뭐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선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아주 형님 그릇 형님한테 그릇 뭐 하여튼 돈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모았어요. 그런데 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집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쉬운 사람 얘기하면 그거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떼버리고 떼버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간에 그 떼인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떼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뗐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교회 일 같은 걸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우연인데 우연히 그 싼 물건들이 나오면 그걸 사요. 사면 그것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림도 아주 쌀 때, 무명일 때 그림을 아주 싸구려로 뭐 그냥 한꺼번에 그냥
200점씩 막 700점씩 사서 모아가지고 쟁여놔요. 그러면 이제 불란서 가는데 유학 자금이 없다. 그럼 얼마 필요하냐? 그럼 얼마 필요합니다. 그럼 너 그림 몇 점 그려놓은 거 있어? 그 그림 거 나한테 다 가져와. 얼마 소득해.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친구들. 가능성 있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 모으면 불란서 갔다 오면은 10배 내지 30배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이 100원에 팔면 나는 한 3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막 돈이 붙는 거지. 그래서 경매도 시작을 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의 길사rum이 싼 거 나온 것이 있으면 그냥 사버려요. 그래서 3개를 샀어요. 또 여기에 오다 가다 보니까 싼 것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기도 3개를 사고 또 지영동에 산이 또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싸구려로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니까 아이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사고 또 여기 잘 아실지도 몰라요. 대원이라는데 또뭐그 아주 허러진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신문에 나오는데 은행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그냥 싸구려요. 뭐 한 1,500, 2,000이면 저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올랐어요. 한 40배, 50배 올랐어요. 아니 우리 저는 느끼는 게 돈이 붙어가 있네요. 그런데 붙어 다녀봐야 다녀봐야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도 빌려버리면 끝나고 빌려버리면 끝나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 워런 버핏이 한국의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키워서 또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또 뭐 되겠죠? 마음 편하게. 자, 오늘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돈 벌기도 할 거니까요. 돈 벌기가 이 저자가 미국의 최신 어떤 그런 트렌드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다음 주에서 하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 테크노밸리 지혜의 창립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우리 실업인들이 있는데 또 함께 모여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업에서 여러 가지 참 힘든 과정이 있지만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신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또 모여서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감사합니다.